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모두 3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4월 15일 선거 전까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에 나서게 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첫날, 본선 무대에 등판하는 후보들이 일찌감치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경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을 지역 후보들이 함께 등록하며 원팀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김진태 이번에 한번 밀어주시면 춘천 경제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겠습니다. 엄지철의 돌풍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시민들도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엔 굉장히 깜짝 놀라실 선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에는 국가혁명 배당금당 한준모 후보도 등록을 마쳐 4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도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 국가혁명 배당금당 유우림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을 선거구 예비 후보로 활동했던 민생당 김성준 후보는 중앙당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후보 등록은 27일까지 이어지지만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을 선거구 대진표는 사실상 완성된 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을 마쳤더라도 유세 차량을 동원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합니다.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나면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전과와 학력, 납세 등의 정보가 인터넷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또 다음 달 5일부터는 정책과 공약 알림이 사이트에서 선거 공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면서 20일 동안의 치열한 선거전도 막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 내 선출직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대상자 239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가운데 이 중 80% 이상의 재산 규모가 10억 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도지사와 도의원, 시장, 군수 등 66명의 신고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최고 자산가는 22억 5천만 원을 신고한 원주 7선거구 조성호 도의원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도 15억 9천만 원으로 전체 네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은 전년보다 2억 2천만 원이 줄어든 8억 5천만 원을, 최명서 영월군수는 8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4억 3천만 원으로 공개자 평균 재산인 5억 1천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18개 시군 의원을 포함한 173명의 신고 재산도 공개됐습니다. 이문택 동해시의원이 5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엄승열 영월군의원 33억 원, 전수일 평창군의원 30억 원, 이재용 원주시의원이 19억 8천만 원으로 상위 10위권 안에 포진했습니다. 원주시의회 22명의 의원들 가운데 10명이 신고재산 평균인 6억 원을 넘었고, 안정민 의원은 마이너스 97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편 재산 증가 요인으로 토지와 주택 등의 공시가격 상승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감소 요인은 생활비와 부동산 매입에 따른 채무액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은 전자관보와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열려 묘목을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나무를 나눠주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묘목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 서 있는 시민들. 해마다 이맘때면 갖가지 진풍경을 자아내던 이 모습을 올해는 볼 수 없습니다. 정선 공설운동장 한쪽에 묘목이 쌓여 있습니다. 마을 이장들이 1톤 트럭을 타고 와 싣고 가고 10분 뒤 다른 마을 이장이 또 싣고 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하려다 보니 정선군이 10분 단위로 계획을 짜 이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던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읍면별 묘목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읍면별로 묘목을 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싣고 간 나무는 마을별로 원하는 주민들에게 나눠졌는데 이장 한 명의 수고로 다수의 주민들이 편히 받을 수 있어 새롭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시골 분들은 거의 혜택을 못 보고 읍내 주민들이 많이 줄을 서서 나눠 갖고 또 그렇게 이제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올해는 읍면에 하니까 좀 수고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눠주니까 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되고. 동부지방산림청은 고심 끝에 온라인 추첨을에 나무 구입 쿠폰 그루콘을 나눠줬습니다. 그루콘을 갖고 강릉시 월호평동에 있는 나무은행에 가서 묘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당첨된 그루콘을 갖고 이곳 나무은행에 오면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 가운데 해당 액수만큼 골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70여 명이 사용했고 다음 달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하느라 홍보가 덜 됐고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불편하지만 간편하고 정확하게 할당에 나눠줄 수 있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좀 좋은 방식이면은 좀 더 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오랜 전통의 나무 나눠주기 방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판로를 찾지 못한 냉동 오징어가 수협 냉동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다른 수산물 가격마저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은데 동해시가 수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수협의 수산물 냉동 창고입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천장 높이까지 종이 상자에 수산물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소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협의 냉동 창고에는 오징어 등 각종 수산물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사놓은 12톤가량의 냉동 오징어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며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냉동 보관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계획이 뒤틀렸습니다. 수협마트에 관광객이 오지 않고 학교 개학마저 늦어져 급식 납품도 끊긴 상태입니다. 재고 물량이 빠져야 오래 잡은 수산물을 사들여 보관할 수 있는데 걱정이 큽니다. 매출 물량이 한 50% 이상 급감했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1톤 이상씩 출고가 돼야지 수산물도 순환이 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동해시는 지난주부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오징어 팔아주기에 나섰는데 3천만 원 상당의 오징어 1000여 상자가 이틀 만에 팔렸습니다. 아직도 2,000상자 분량의 재고가 있어 동해시는 저렴한 가격에 일반인들에게도 오징어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 팔아주기를 일시적으로 했고 그게 예상 외의 호응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를 해서 전 국민들이 저희 이제 관내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이제 오징어를 좀 드실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손쉽게 요리할 수 있게 재포장된 냉동 오징어는 10마리 2만 원 가격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동해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숨통을 트기 위해 긴급 편성된 생활안정지원금 등 추경안의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원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1,651억 원을 심의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말쯤 생활안정지원금이 한 사람에 40만 원씩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지급되고 관광 촉진과 일자리 분야에도 예산이 본격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가 추진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연 매출액 7천만 원 이하였던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와 아동수당 대상자에 이어 차상위 계층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지원 계획에 포함되면서 제외됐습니다. 강원도는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와 파견 용역직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31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인 인제 30대 유학생의 이동 경로가 최종 확인됐습니다. 인제군과 방역당국은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유학생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인제 도착 이후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외출은 없었지만 인제 잔디 구장에서 3차례 혼자 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떠도는 대형마트와 노래방 등은 다니지 않았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횡성군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101주년 4.1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횡성군은 당초 행사를 축소해 헌화와 분향만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시설 173곳을 점검하고 캠페인을 통해 적극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면서 양구 곰취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양구군 축제위원회는 당초 오는 5월 1일부터 3일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던 곰취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곰취 팔아주기 행사를 열어 곰취축제 행사장에서 판매 예정인 개양 물량 7,200상자를 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구 곰취 팔아주기 행사에서는 1kg들이 한 상자당 택배 비용 3,000원을 지원해 10,000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벚꽃 개화지인 경포대와 남산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경포대 정자와 남산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포대 인근 주차장 2곳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자동차를 이용한 벚꽃 구경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사회단체와 방범대를 투입해 주차 금지 홍보와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른바 N번방의 시초인 갓가세계 영상 공유방을 물려받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일명 켈리 32살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춘천지검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예정된 신 씨의 2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2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영상 공유방 10개를 만들어 5,000명을 상대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해 2,5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강원도연맹은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에 대한 농업 피해를 직접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강원도가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웠지만 학교 급식 개양 농가나 화훼 농가 등 농업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강원 지역 농민들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과 피해 농가에 대한 직접 보상, 정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농업 대책기구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입학금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온라인 강의라 해도 15주 이상 수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대학 측이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발생한 실질적 수업권 침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학기 등록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등록금 예산 잔액은 현금성 장학금 지급으로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양군이 남대천 하구에 친환경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를 연말까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국비 등 21억 원을 들여 남대천 송이조각공원 인근 5만여 제곱미터에 친환경 선착정을 만들고 수상 자전거와 투명 카약, 전통 뗏목 등을 도입해 셋강형 수로 등 2.9km를 따라 생태 체험과 레저 관광을 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양양군은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되면 남대천 생태공원과 둔치 벚꽃길 등과 연계한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될 때까지 임산부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합니다. 장애인 위주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로 일주일 전에 예약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